자, 첫 번째 식신격에 식신은 감추어져 있고 상관이 투출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출장자죠. 장식노상. 자, 식신은 감추어져 있고 상관은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노출된 경우 주인 성강, 그 주인의 사주 주인공의 그 사람의 성정은 강하다 그 말이죠. 가령 정해 계묘 갑인 심노분 명시하라. 심노분의 명이 그렇다. 이와 같다 그 말이죠. 한번 밑에서 보겠습니다. 심노분. 자, 그러니까 식신은 감추어지고 상관이 노출되었을 때 성질이 당연히 상관이 더 강하죠. 식신은 길신이고 상관은 흉신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감춰지고 상관이 노출됐으면 당연히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편정 첩출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재성이 편재와 정제가 중첩하여 거듭하여 그 말이죠. 중첩하여 출 나오면 부기 불거, 그 부와 귀함이 불거 크지 않다 그 말이죠. 가령 갑오 정묘 개축 병진 이 명조가 공지현 명이 그렇다. 공지현의 명이 시하라. 이 시는 이와 같다. 자, 시는요 동사로 쓰이면 중국에서 시 하면은 뭐뭐이다예요. 영어의 비동사 뭐뭐이다. 그런데 또 그 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동사로 이 공지연의 명이 그런 것이다. 공지연의 명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가 우리끼리 분석을 해보죠. 자, 개수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으면 득령 못했죠? 득지도 못했어요. 지장간에 갑하고 올밖에 없잖아요. 수가 없죠. 그리고 봄에 태어난 물이니까 원래는 이제 계절의 해자축 겨울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그리고 비견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고만고만해요. 약하진 않는다. 그런데 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죠? 상관이 있어요. 플러스 음이고 하니까 편제 상관이죠. 그러면 목생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는 뭐죠? 이는 상관이죠. 역시. 정제는 뭐죠? 묘는 식신이죠. 이것도 식신이고, 해는 플러스니까 겁지죠.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식신이 이렇게 목생화라 수생목, 그러니까 이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죠. 수생목 이렇게 가고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된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뭐죠? 자, 이건 목이죠. 다 목이에요. 해묘미 수가 어떻게 돼버려요? 수가 목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뭐죠? 식신이 돼버리는 거죠. 식상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수가 공중에 허공에 떠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신이 많으면 다 4개가 다 식신으로 돼버렸죠. 식신이 많으면 상관으로 보는데 상관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제 이거 뭐죠? 간목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게 상관이니까요. 자, 그런데 대운에서 들어오면 다행으로 대운에서 천간에 목을 극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거죠. 경자, 신축 이런 운이 오면 그렇죠. 오면 간목을 극자하고 계수일가를 생조하게 된다. 그러면 금금목으로 해서 이렇게 목을 제거하고 금생수로 일주를 생해주죠. 지지에 지금 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해수가 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삼합을 반합이죠. 삼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해수가 수의 성분을 잃어버리고 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일간이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런데 경자대운에 오면 뭐예요? 자수 있고 축도 오지만 축도 속에 개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자수가 오면은 또 뿌리가 돼주고 금이 칠살도 이게 상관도 제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분은 이게 경자대운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자대운에 금생수하고 그 간목을 쳐버리고 상관을 쳐버리고 이걸 생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게끔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개수의 뿌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게 경자대운에 참 좋아 보입니다. 신축대운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사조 보겠습니다. 자, 이 말들은 지금 고전에 있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고전에 있는 말은 한 줄밖에 없어서 일단 저희끼리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사주를 보면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득지 못했고 축토 속에 개수가 있긴 하죠. 축계신기니까 있긴 한데 그리고 주변에 진토 속에도 있고요. 그런데 좀 약하죠. 주변에 다 나를 내가 극을 하거나 내 기운을 빼가는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개수가 좀 이 진토와 개수 속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 좀 약해 보이고 그 다음에 정제 편제가 다 있죠. 여기에 자 여기는 재성 있고 정제 여기도 재성 있고 요거는 상관이죠. 목생화로 이렇게 가는 거죠. 목생화 이렇게 간 상태 볼게요. 자 편제가 뭐죠? 이거죠. 자 편제가 요거 정제가 병화 거듭 나오면 부기가 크지 않다. 정제 병화와 정제 병화와 편제 정화가 지지오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성 묘목과 간목으로 생을 받고 있죠. 목생화로 이렇게 생을 받고 있어서 비록 진토와 축토로 이게 화생토. 자 우리가 앞에서 오행론 배울 때 토가 축축해야 즉 습기가 있어야 화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토면 설기를 못 시킨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기시키고 있긴 하지만 하더라도 이 정제와 편제가 거듭 나온 사주로서 부기가 크지 않는 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는 현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재 뭐 옛날 책에 있는 말은 아니고요. 현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사주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설하고 평조를 보겠습니다. 오행간지, 오행간지는 이 음양 배합이 순. 자, 음양 배합으로서 위순, 순함을 삼는다 그 말이죠. 음양이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순과 역이 정해진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오행의 간지는 음양의 배합으로서 순함을 삼는다. 음양의 오행의 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순이 되고 역이 된다. 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재관인 시하라. 재성 관성인이 시하라. 그렇다 그 말이죠. 재생관 관생엔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죠. 아생 즉 내가 생하면 뭐예요? 식신상관이죠. 아생 즉 내가 생하는 즉 이 동류 그러한 같은 무리들을 일컬어서 순한 것이라 하고 그것이 뭐다? 식신시하라. 그것이 식신이다 그 말이죠. 자 내가 아생식 상이죠.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 즉 그런 것들을 같은 유는 식신이나 상관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같은 무리들을 이것을 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식신이 그렇다 그 말이죠. 즉 순하게 흘러간 즉 재관인 관생엔 이런 식으로 순하게 흘러간 즉 유정하고 즉
맹이라. 이게 순하지 않고 서로 거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즉 힘이 맹렬하다. 뭐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말이겠죠. 지어 어디에 이르러서 인성정 사람의 성정이 어떤 거냐면 지강류 사람의 성질이 강하냐 부드럽냐 그것에 관해서 그것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보아라 뭐다 사주지배합 사주의 배합을 보아라. 불필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노출되어 있는 것 상의 분별 그러한 분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정이 강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은 반드시 사주의 배합을 보고 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지 감추어져 있느냐 노출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고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주의 음양의 배합을 가지고서 수를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음양 배합이 부드럽게 순하게 흘러가게 있으면은 그것이 순하게 돼 있고 예컨대로 재관인을 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사주의 음양 배합을 가지고 그것이 순하냐 역행하냐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노출되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앞에서 말이 나왔었죠. 자, 앞에 뭐가 있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문에 보면 이게 나왔죠. 장식, 노상, 식신이 감추어져 있고 상관이 노출되면 주인의 주인의 성품은 강하다 그랬죠. 성정이 강하다. 그래서 이게 식신은 감추어져 있고 상관이 노출됐으면 상관이 더 관을 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강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추어져 있느냐 노출되어 있냐 이것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반대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하고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음양의 배합이 순행하냐 역행하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성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판단해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반드시 불필재장노 상분별이라 감춰져 있느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별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가령 신노분 자 앞에 게 신노분이겠죠. 신노분의 명조에서는 이 개수가 통근 비록 통근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해수에 통근되어 있죠. 통근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지인의 양묘 자 인해와 인해 한 목이죠. 그 다음에 묘 대체는 목이고 또 뭐가 있어요. 해묘미로 모서 삼합을 하고 있죠. 목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수가 목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개수가 뿌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지인의 양목 그래서 전부 목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목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보다 식신이라 하더라도 전부보다 상관의 기질을 띠는 거죠. 그래서 상관, 태왕, 상관이 지나치게 왕한 경우에 속한다. 그 말이죠. 자, 상관이 지나치게 강하니까 뭐예요? 상관은 아생식이죠. 내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개수의 일간을 빼가는 거죠. 뭐예요? 수생목으로 뭐야? 물의 기운을 쫙쫙 빼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발설이 혐유량, 지나치게 뭐죠?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혐오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많이 그런 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설기가 지나치니까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지연의 이 공지연의 명조를 보면 자 개수 통근 진축 자 진토 속도 진을 계무가 있고요. 축토 속에도 축계신기 개수가 있어요. 이 두 진토와 축토 속에 통근되어 있다 할지라도 드디어 결국은 혐오예요. 꺼려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불황, 왕하지를 못해요. 수가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수가 없죠. 여기는 옆에는 수가 있긴 하지만
해수와 지지에 해수가 있어서 통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식상으로 바뀌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옆에 개수가 있지만 그렇죠. 근데 축토와 진토도 마찬가지로 이 지장 간에 개수가 있어서 통근하고 있다고 하지만 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목국토로 목국토로 극을 받고 그 다음에 화가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의해서 이 물기가 제거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발복이 역 또한 붉는 거 클 수가 없다는 거죠. 발복이 크게 될 수가 없다. 수가 없어서 왕성하게 되지 않은 바라서 이 발복이 크게 될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대저 식상위용, 식상이 용신으로 쓰게 되면 또는 쓰게 되면 주인 성질 청명, 주인의 성질은 청명하다. 자, 식상은 우리가 뭐예요? 나로부터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로부터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끼라고, 요즘 말하면 끼라고 그랬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 재주를 발휘하는 거, 발표력이 좋은 거, 자기 노력을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성질은 청명한 것이다. 자, 왜냐하면 정화발월, 그 정수리, 핵심 이런 것들이 발월 뛰어넘어요. 계속해서 수기로서 흘러나와서 넘어가기 때문에 수기유로 이 본인의 그 끼가 또는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차징음, 이러한 징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 발휘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청명한 걸로 보고, 또 사주전양, 사주가 전부 양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성질은 어때요? 양이 뭐예요? 굉장히 활동적인 거죠. 그래서 주인의 성질은 강정급조. 자, 강하죠. 강하고 바르고 성격이 급하고 조는 말을 조자예요. 말을 조 맞죠? 그러니까 우리 건조할 때 옆에 화조, 이 화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중국말로 보면은 강정은 뭐냐면 강하고 걷다. 그 다음에 급조는 조바심내다, 조급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급하다. 양으로만 돼 있으면. 자, 성격이 전부 음으로 돼 있으면 어떡하냐? 이때는 주인의 성질이 어떻게 해요? 음습하겠죠? 주인의 성질이 어떻게 돼? 침, 깊이 잠길 침자예요. 그리고 늦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깊을심, 잠길침, 더딜지, 느릴완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그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감춰두는 거죠. 자기 성질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 굉장히 양하고는 반대된다. 양은 뭐다?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고, 양은 음은 뭐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에 빠지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고, 양은 뭐예요? 외향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성질 때문에 전부가 우리가 이제 팔통이라고 하죠. 전부 양팔동, 양으로 전부 사주 팔자가 전부 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음팔동, 음이 전부 사주가 전부 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심침을 션천해서 정도가 심하다, 깊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굉장히 성격이 차분하고 내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완 늦고 느릴 거죠. 그래서 치환 하는 것보다 느리다, 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격이 굉장히 늦다. 역 또한 자연지세, 자연의 그 세력은 누시누험, 여러 번 시험에도 여러 번 증험함이 있다. 맞았다 그 말이죠. 이 누자는 우리 시루떠가 생각하면 여러 누,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렇게 실험을 해봐도 그게 다 맞아 떨어졌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하고 평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성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설하고는 사주 오행 간지의 그 음양 배합이 어떠냐, 순하냐, 역행하냐에 따라서 반면에
자, 여기서는 식신상관격이기 때문에 식신상관에서 감추어져 있냐, 노출되어 있냐를 가지고 이제 사람의 성질을 판단했는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설하고 병준은 감추어져 있느냐, 노출되어 있냐 그것 갖고도 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주의 어떤 음양오행의 배합이 어떤지 순행하냐, 역행하느냐 그런 구조도 그게 더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